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 돼서 마련한 아임 시즌 7 7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임 정준호 PD입니다. 아임 시즌 7 7회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죠. 네,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더 말끔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네요. 네, 재판이 있어서. 그 국민참여재판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셨어요 이미? 아직 안 했고요. 조금 시간이 좀 늦게 잡혀가지고 하려면 좀 기간이 그 뭐에 대한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일반 사람들이 방청할 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네.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 재판이고 국민참여 재판 같은 경우도 누구나 신청해서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 사전에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현장에 현장에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는 잡히면 알려주시는 거죠? 네, 조심스럽게 정몰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임 시즌 7 7회 네, 첫 번째 코너는 지난 한 주간 주목해볼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강 기자의 대전일보 강은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네, 잘 계셨죠? 네, 한 주간, 네. 3주간 네, 잘 있었습니다. 네. 별일 없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는 뭔가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아이템은 대전 시티즌에 이제 관련된 건데요. 시티즌이 창단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여러 대표이사가 좀 중도 하차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선수단 문제도 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경영 안정화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 또 최근에는 경찰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뭐 선수 채점표, 부정, 뭐 조작 의혹 이런 것들. 네네, 부정 선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시티즌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구단이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대전 시티즌에서 안 그래도 자본이 굉장히 제가 많았던 걸로 들었거든요. 뭐 사장도 교체되고 감독도 교체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가요? 네, 대전 시티즌은 그 창단 당시에는 뭐 동아그룹하고 계룡건설 등이 이제 참여한 그런 그 모기업이 있는 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회사였었죠 일종의. 네네네. 그래서 이름은 시민구단이었지만 그때는 사실상 이제 기업구단과 다를 바 없는 성격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그 참여한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손을 떼면서 2006년에는 완전하게 대전시가 인수를 하는 시민구단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단주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대전시장에 맡게 됐고 그 이후에 대표이사를 구단주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오다 보면서 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메비우스의 띠가 이제 끊이지 않게 막 연결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경험 없는 신인 감독 선임, 선수단 물갈이, 성적 폭망, 사장 감독 퇴임. 다시 경험 없는 신인 감독 선임, 선수단 물갈이, 성적 폭망, 사장 감독 사퇴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좀 흑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 대표이사가 오다 보면 본인의 좀 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쇄신 또 개혁을 외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좀 대전 시티즌에 좀 잘 맞아서 좀 굉장히, 발전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메비우스 띠라는 그런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유명했던 그런 선수들 출신의 감독이 되게 많았어요. 국가대 뭐 유상철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경험이 없는 감독 데뷔 거의 그런 무대로 와서 이 대전 시티즌이 좀 어떤 일종의 시험 무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임 최영규 사장이 이제 얼마 전에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분 어떤 분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10일에 정말 갑자기 선임이 되셨죠. 그 언론사 광고국장 출신이고요. 서울신문이었던가요? 네, 서울신문사 그 광고국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직 맡으셨다가 대전 시티즌 신임 대표이사가 됐고요. 대전 출신입니다. 그 대전 동산중학교 그리고 대전 상업고등학교 그리고 충남대 철학과를 나온 분이고요. 네, 이분 선임 기준은 경영 능력에 좀 이렇게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이분이 경영자 출신은 아닌데 그 광고국장이 경영자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는 그 이분도 보니까 기자 출신이세요. 근데 기자들이 승진을 하면 차장, 부장, 국장급을 승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사 광고국장 자리는 그 국장급들이 가는 보직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환 보직 자리로 보면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 능력과 그 광고국장의 그 역할이 과연 그 비례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이게 광고 많이 유치해 올, 그러니까 광고국장이고 그런 성과들이 있으니까 시티즌 광고를 많이 따와서 좀 재정 자립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선수단 운영은 감독에게 뭐 전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감하세요? 경영과 이제 그 선수단 그 관리를 구분 짓는 거는 그 지난 김호 감독, 김호 대표이사죠. 네. 대표이사 때 선례 때문에 좀 이렇게 분리를 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도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광고 끌어오고 스폰서 유치하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을 위해서 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광고국장을 맡으면서 이분이 경영 능력이 그럼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거든요. 이렇게 언론사를 경영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체를 경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티즌이라는 거대한 그 조직을 어떻게 좀 이끌어 갈 것인가? 또 그 전에 대표이사들도 마찬가지로 광고와 스폰서 유치하는데 이렇게 주력을 뒀지만 잘 못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허태정 시장께서 바라보는 그 광고에 대한 시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언론사 광고국장 출신이니까 광고 잘 따오겠지.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컨텐츠가 없으면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출신이 가서 광고 따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무슨 뭐 앵벌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광고주들이 광고를 주는 거지, 그 개인의 인맥 때문에 광고를 준다, 뭐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저는 좀 사실 그렇게 썩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실력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잖아요. 스포츠 자체의 컨텐츠가 매력적이야 광고주들이 네, 줄 거 아니에요. 네. 호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부 리그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컨텐츠를 광고로 이을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광고국장 출신이라기보다는 충남대 철학과에 좀 이렇게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선배시죠, 허태정 네, 시장이. 그 구단주인 허태정 하필이면은. 대전시장 그 또 같은 학교에다 또 같은 과 이제 선배시더라고요. 3년 선배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얕은 인재풀도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거죠. 그럼 도대체 경영 능력은 어떤 것이며 또 그리고 그 전문성 어쨌든 이런 부분 그 살펴볼 때 그 인재풀이 과연 얼마나 좁길래 자기 과 선배를 이제 찾는가. 네, 좀 굉장히 좀 여러모로 이번에 좀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워 역대 사장들만 봐도 이게 축구 스포츠 전문 경영인 이런 분들보다는 대부분 뭐 군인 출신 아니면 언론인 출신들 정치인 출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전 시티즌의 어떤 철학 경영, 철학 구단 경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신임 최윤규 사장이 오셨습니다. 보통 역대 대전 시티즌 사장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침체된 위기의 대전 시티즌을 뭐 구하고 중장기 발전 이런 청사진들을 내놨었는데 이분도 이제 비슷한 청사진을 내는 것 같아요. 뭐 네. 과연 얼마나 그게 잘 실현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시티즌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구단인 거 아시죠? 네. 2002년 월드컵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창단된 97년에 처음 창단됐어요. 아, 예. 23년째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오래된 구단이에요. 네, 성인이 됐네요. 네, 강 기자님보다는 젊은 것 같고요. 이 팀이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좀 많이 언론에 이제 알려진 것처럼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일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예전으로 올라가면 그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고종수 그 당시 선수가 구단과의 갈등으로 잠적을 했다가 팀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김호 전 대표이사와 함께 다시 이제 감독으로 복귀를 했죠. 그 고종수 감독이 선수가 당시에 그 팀에 잠적했을 때 그 큰 영향을 끼친 분이 기자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그분이죠. 네네네. 당시 기자. 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었고
아 맞다. 근데 예전에 대전 시티즌에서 감독이 코치를 폭행한 사건도 있지 않았었나요? 뭐 그때 유리잔으로 해가 네. 유리잔으로 내리셔서 얼굴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최윤겸 감독 시절에 그 감독이 이영희 코치 집에 가서 부인과 같이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그 코치 있었는데요. 부인하고? 네. 네, 술을 마시다가 맥주잔으로 그 코치를 때려서 뭐 이마 등의 그 스무바늘을 꿰매는 그런 좀 이렇게 상처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굉장히 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앞에서 남편이 이제 맞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었던 것 같고 최인관 감독이 그때 성적이 괜찮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감독직에서 물러났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워낙 못하니까 이제 경기 이제 그 최문식 감독 시절에 2015년입니다. 4승 7무 25패였어요. 시즌 성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안중들이 최문식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시옷 비옵. 시옷 비읍.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픈데 근데 암흑기가 계속 되죠. 2017년에 아까 이제 그 최은경 감독한테 맞은 적이 있었던 이영익 감독이 이제 오는데 굉장히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한ton 팬이 이게 뭐예요? 최문식 때보다 더 못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붙이고 굉장히 좀 우픈 얘기들이 대전 시티즌에 많이 있어요. 네. 네, 계속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 팬들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팬들도 많이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대전 시티즌의 좀 아픈 이야기 몇 네. 개만 더 소개해 줘 보세요. 네. 네, 그 시티즌이 프로 구단인데 네. 그 네. 코치들이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올 시즌 시작부터 대전 시티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단 관리부터 아마추어식 구단 운영으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팬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첫 경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다수의 선수 등번호도 알리지 못한 데다 자격증도 없는 골키퍼 코치가 스카우트라는 직함으로 선수를 훈련시키다 감독관의 제지까지 받았습니다. 코치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 경기 때 벤치에 못 앉으시거든요. 못 앉아 있으시는데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코치가 그 이기범 코치인데 그분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경기에 불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길레미 그 피지컬 코치랑 고종수 감독 둘만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치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전 시티즌이 아무리 네. K 리그 그 2부 리그라도 프로 구단인데 그 벤치에 두 분만 계셨다는 건 조금 아프네요. 네, 굉장히 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그 지금 이제 주전 선수죠. 뚜르소노프가 이제 출전한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인가 네, 보네요. 그 외인 선수인데 이름표를 이제 매직으로 좀 엉성하게 써서 그 이름표를 붙이고 경기에 네. 출장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팬들이 이게 프로 구단이냐 뭐 네. 이렇게 정말 우픕니다. 많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냈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가 끝났어요. 그 이제 화가 나가지고 팬 하나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인천하고 경기할 때였는데 두루미 마스코트 있거든요. 그걸 폭행을 한 거예요. 관객이 마스코트를 패가지고 그 홈 두 경기에 서포터서 그 폐쇄 징계 그리고 폭행 당사자는 1년간 그 관전 금지 뭐 이런 징계도 받은 적이 있고 이 대전 시티즌 정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공공재잖아요. 네, 연간 60억 원 대전 시비가 투입이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꼭 굳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뭐 존재 이유까지 뭐 들먹이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안 찾는 그런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성적도 성적이지만 뭐 이제 사무국이나 선수들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 좀 여러 구설수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비를 매년 연간 60억 원 정도,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를 쏟아 부어야 할 만한 이제 그런 뭐 구단이냐 그렇게 관리도 안 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혈세 먹는 하마로밖에 전락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신임 대표이사에 거는 기대도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번 그 인사가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한 그 상황이잖아요. 강은성 기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 개인의 생각이고요. 아임의 네. 입장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지만 네. 또다시 낙하산 인사고 되풀이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든다고 아직까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 시티즌이 정말 뭐 시민들의 품으로 가고 뭐 거듭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공론화를 시켜서 이 구단을 존치해야 되는 거 이거부터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준비하신 이야기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이제 요즘 체육 출입을 하시니까 하나이글스도 가시고 또 네. 시티즌도 보시고 하는데 네. 하나이글스는 올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나이글스는 엊그제 SK와의 그 1차전에서 역전패당하고 어제 0대1로 석패했거든요. 지금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고 우리 방송은 이제 주말을 지나고 나오니까 네, 지난주 그래요? 이야기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시즌 초반이고 네. 그리고 하나 이렇게 보면 그 신인 선수들 그리고 또 베테랑의 조화가 굉장히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올해도 가을 야구는 간다. 기대하시는군요. 네.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기대가 아니죠. 전망을 해봅니다. 네. 누가 이기는지는 네, 시즌 네. 끝날 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이기는 사람이 네. 술 사기? 아니요 술 얻어먹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기자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였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대전시청에 대해 쓴소리라는 시간 까는 소리입니다. 네, 말로 까는 두 남자 김동섭 대전광역시의 전 의원과 김태형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4주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서로 반가우세요? 그럼요. 매우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리고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이미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현재 대북 관계가 상당히 미국하고 북미 관계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미리 공지를 안 하고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 먼저 네. 그래서 뭐 저희 당에서는 안보를 좀 강조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사견이자면 저는 일단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대한민국의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운전자론 이제 그것을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뭔가 퍼주기 이런 얘기들 많고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면은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아마 주장하잖아요. 내일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네네. 측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네네. 하니까. 내일 상황을 보면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도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공사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그분 말씀이 좀 상당히 좀 저는 좀 신빙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북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불능화. 예,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동조는 하지 않는데요. 카톡이 오네. 카톡이 오네요.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석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드디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역할을 할 때가 왔다. 물론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 측에서는 핵을 쉽게 포기 안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없는 거고. 그건 뭐 제가 걱정이 되네요. 그거는 아니 뭐 그건 사실인 거니까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거대한 미국과 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미국과 북한과의 인식 차이가 선 해제 후 핵 포기. 미국은 선 핵 포기 후 해제. 양립하고 있는 뿐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서로 삿바싸움. 씨름에 삿바싸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삿바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하고 하면은 아마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북한도 이 강대국의 힘에 강대국의 경제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겠는가 따라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여쭤본 것 같아요. 다들 아는 소리들 하셔가지고 네 별로 의미 없었던 질문인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대전 방문해 갖고 우리가 한번 좀 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태정 시장이 이제 3년간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전에 뭐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전 경제도 좀 활성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 대전 방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큰 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 먼저 하실까요? 상당히 비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광이라는 것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이게 삼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대전의 현실적인 걸 하나 좀 체크를 좀 하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대전의 관광 비보라고 타이틀이 뭐 나올 만큼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효문화 축제 탈락됐죠. 한국 축제선에서 그래서 한 1억 날라갔죠. 그리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그 백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이 2군데가 지정이 돼 있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유명한 이제 장태산 이제 거기가 탈락이 됐고 역설적으로 민관에서 주도했던 개족상 황토길 그게 하나 남았습니다. 현재 이것도 상당히 뼈아픈 현실인 거죠. 거기에다가 뭐 문체부에서 하는 야행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탈락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팩트 이게 다 사실 팩트인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회하고자 네. 대전 방문회를 좀 야심차게 추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고 사람들을 좀 많이 좀 끌어모아보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김동선 의원님은 일단 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본인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올리시던데요. 해시태그 뭐 대전 방문회 아무도 관심 없는. 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현재로서는, 다행입니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죠.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뭐 무슨 백선에 선정이 되니 아니면 뭐 문체부 뭐 선정이 되니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 또는 대전을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랜드마크가 뭐 건물 말고 뭐 기타 등등 대전을 상징이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그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전부 다 대전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네. 우리들 김우찬 변호사님은 뭐 떠오르세요? 그냥 대전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은 그 질문이 제가 대전을 너무 사랑하는 만큼 또 처참하거든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땐 다른 관광 도시에서 전주 네 전주하면은 보통 한옥마을 이렇게 떠올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제를 비빔밥 뭐 이런 것도 비빔밥도 예, 있고 그렇지? 부산, 부산하면 해운대, 그렇지. 마린시티도 있고 광주 하면 뭐 떡갈비도 생각도 나고요. 뭐 너무 맛있잖아요. 맛의 고장이라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네. 두 분 어때요? 김태형 대변인은 대전하면 떠오르는 거.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킬러 콘텐츠가 없다라는 건데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거 물어보니까 킬러 컨텐츠 얘기합니까? 아니 그 대전 사시는 분 말고 밖에 분들이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성심당이에요, 사실. 튀김도 예. 우리 김동섭 의원께서는 떠오르는 거. 저는 많지요. 뭐 과학공원, 개족산, 유성온천, 기타 시청자여러분 등등, 죄송합니다. 오월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한 도시의 상징이 중요한데 대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첨단과학의 도시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게 그 연구단지 있어가지고 갖다 붙인 거지 막상 대전 시민들이 첨단과학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딱 대전 시민이나 하다못해 택시도요. 서울은 뒷좌석에서 딱 카드 대면 끝낼 수 있어요. 대전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생활의 편리성인 것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킬러 콘텐츠. 킬러 콘텐츠. 우리가 상징물, 우리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랜드마크, 무엇인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보자고 한 게 이제 대전 방문에 추진하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꼭 킬러 콘텐츠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어떤 모형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대전시에 있던 그 대전 방문에 대한 홍보성, 이 홍보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전 뭐 릴레이 홍보해갖고 요즘 뭐 타도시 가셔갖고 막 이렇게 뭐 홍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그거 열심히 한다는 건 뭐 블로그 내가 열심히 보면서 한다는 거지. 그게 열심히 한다는 건 아니고.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게 사람이 잠깐만요. 예. 지금 여기서- 김태형 대변인께서 하신 지적한 대상은 네. 대전시를 지칭하는데 나를 지칭하는 것 같았어. 김동현 의원께서는 거기는 찔렸어요. 아무나 관심 안 가져요. 아무나 관심 안 가져요. 찔렸어요. 아이고. 예, 말씀을 이어가자면 네. 컨텐츠 기획 능력이 좀 너무 떨어져요. 그 기획하시는 분이 또 공교롭게도 제 후배님 되시는데 이게 그 단순하게 예를 들면 교련복 입고 옛날 그 세라복이라 하죠. 여성분들은 옛날 교복 입고 이제 대전 방문회 하면서 이렇게 각 도시 가셔갖고 이렇게 세라복은 일본 말이고 아니, 세일러. 세일러문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과연 저렇게 홍보를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사이언 페스티벌 해갖고 또 뮤즈 페스티벌 했었잖아요. 대전시에서 네네네. 수억을 날렸어요. 오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또 심지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약 2천만 명 됩니다. 1년 동안. 근데 대전을 방문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 아세요 혹시? 아니 본인이 조사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물어봐? 아니, 나도 물어봐야 물어볼까요? 지금부터 재밌으니까. 나도 물어볼까요? 한번? 곤란하네.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이트는 이렇게 대전 그 홍보한 사이트 들어가면 영문 표기, 일문 표기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뒤져봤거든요. 근데 그런 볼 줄 부분이 알아요? 예, 뉴스에도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도 있어요, 중국어도.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기획자, 정말 능력 있는 기획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예를 들어 주변에 네네. 그런 예를 들어 기획자는 사람이 김태형 있죠. 대변인.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주변에 잘하는 기획자 없어요? 여기 아, 우리 화면에 정 PD님도 나오는데. 계시고. 아, 정말 기획자가 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대전 문화재에서 하는 그 기획자 양성 제가 2기로 수료를 했어요. 근데 그 기획자는 정말로 어떤 그 민감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각적으로 한쪽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태정 시장님께서 전문적인 어떤 기획자 능력 있는 분들을 써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 품만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나를 쓰면은 자기 편 쓴 거예요? 아니면은 아, 능력이 어떻게 있으시면 쓰세요? 하셔도 돼요. 자기 편이라도 능력이 있으시면. 네. 아 근데 이제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이 공감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전에 한번 그 안효정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셨을 때도 저도 말씀드린 건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 아, 없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컨텐츠가 전제가 돼야 홍보도 잘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홍보 방식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느낌은 좀 있거든요. 네, 저도 매우 참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 제대로 된 그 컨텐츠 하나라도 거기다가 좋은 이야기, 유래, 사연, 스토리를 입히면은 뭐 대전 시민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또 구전 홍보가 될 테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전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넣어주래요. 이것저것 막 다 누가 얘기하면 그거 좀 붙여놓고 누가 얘기하면 좀 더 그거 삽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구술이 많은데 잘 못 깨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가봤어요. 대전 관광 들어가봤어요. 했더니 뭐 일본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국어도 돼 있고.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바탕이니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보니까 기본 바탕 좀 전에 말씀하신 바탕 베이스는 똑같아요. 우리 대전 국어로 한 거와 영어로 한 거와 일본어로 한 거와 중국어로 한 거 다 똑같아요. 아니 그 일본 물론 당연히 똑같아야겠지만 일본 사람이 선호하는 것도 뭔가 있을 테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선호하는 거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는 그 건데 홈페이지도요 수정 보완한 거예요 외국어판은. 저도 그렇죠. 예전에 그 대전남 뉴스에서 한번 달았었거든요. 오류도 많았었어요. 네, 네. 수정 거쳤던 것 같고 그 좀 사안을 좀 좁혀보죠. 그냥 우리 네. 까는 거니까 너무 이게 퍼지는 얘기하면은 뭐 스토리가 없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아니, 한 마디씩 한번 던져보세요. 좀 세세한 거 얘기해보죠. 네. 저는 그 얘기부터 꺼내볼게요. 발대식. 처음에 서울에서 그 포시즌스 호텔 그 얼마짜리 네. 식사라고 했던 거 그거요? 9만 원. 9만 원. 1억 원 하루 행사에 1억 원을 썼거든 그때. 1억 원을 쓰고 버스 여러 4대인가 동원해 가지고 그 시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 타고 이제 서울 올라가셔서 월요일 오전 광화문에서 이렇게 뭐 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점심은 그 호텔로 옮겨서 호텔
포시즌스 호텔 가고 9만 원짜리 밥 드시는데 또 이렇게 동원된 학생들이나 이런 서포터스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밖에 인근 식당에서 드셨대요. 그리고 좀 이제 이렇게 초청 받으신 분들만 호텔에서 드신 거고. 그러니까 그 1억 원 예산이 그렇게 날아가는 게 월요일 오전에 서울 광화문에 과연 몇 명이나 서울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아 대전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네. 반성하셔야죠. 네. 갑자기 당으로 얘기 왔으면 네 반성합니다. 그 아니 뭐 문제, 대전시 뭐 시장님도 뭐 그 다 문제 민주당. 정말로 문제가 커요. 일단은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잘못된 것 같고 둘째는 그렇게 뭐 어떤 그 요일 선택 장소 뭐 그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발대식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그래서 사진만 찍어서 보도자료 내고 그 앵글 뭐 저기 카메라 와서 뉴스 나가고 뭐 그 정도만 신경 썼지 실효성 있는 그 거는 뉴스가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보도성인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 다이언드백스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거든요. 그 구단 사장은 자기 명함 뒤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써놔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은 무료로 그냥 한번 들어오게 해줘라. 이런 식의 거를 써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장 명함을 받은 사람은 야구장 한번 찾는다 이거죠. 그걸 그렇죠. 이유로.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그 다른 도시들 수원이든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이런데 주말 금요일 저녁 같은데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갖고 인형 탓 하나 뒤집어 쓰고 나 대전시장인데 명함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가시면은 대전 오시면은 여기 지정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뭐 30% 할인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준다고 하면 좀 독특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보도도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궁금한 거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대전 방문의 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서라든가 뭐 어떤 인물이라든가 그게 누군가 주체가 전담부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아니 네. 이 시 조직은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이 네, 네. 있어요. 네. 거기에 또 관련된 한선희 국장께서 일단 총괄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거기 담당 국장이고 또 이제 관광 산업과라고 또 있어요. 네, 네.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전 마케팅 공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대전시 사업을 이수임 받아가지고 위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케팅 공사 같은 경우도 하죠. 거의 자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모든 받아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마케팅 공사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해갖고 손님 뭐 보시는 분도 없고 민원 제기되고 완전히 뭐 몇 억짜리 예산 날리고 아까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아니고 뮤직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예. 사운드 뮤직 페스티벌. 예. 그리고 뭐 한마디로 그 광화문 광장 가서 이렇게 호텔에서 드시고 하신 거는 권력 잡으신 분들이 자기 잔치한 거죠. 자기 지지자 모여놓고 기획자 프로그램 그걸 수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어떤 점이냐면 그 기획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먼저 하셨던 분들 그 분들한테 저희가 강의를 들어요. 예를 들어 대청댐을 가면 대청댐 옆에 있는 무슨 애기똥풀 이게 왜 애기똥풀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조그마한 풀파스트를 보는데도 이야기거리 이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그거 통해 갖고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말 컨텐츠가 되고 대전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획자들을 좀 빨리 불러와서 양성을 시키고 시가 같이 가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자가 될 성 쉽네요. 왜냐하면 그 애기똥풀, 예. 애기똥풀을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애기똥풀의 유래라든가 그거를 설명한 거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짜 맞춰지면 나중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별 말씀 보인다니까, 떡잎이 그러니까 보인다 이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정말 발굴해야 될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우리 좀 그냥 제 생각인데 대전에 정말 근현대사 우리나라의 아픈 그 일제강점기와 6.25 그 한국전쟁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조각조각 나 있다고 할까요? 아 예. 그러니까 군산에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 수탈된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그리고 이성당에서 빵 사드시고 보통 가시죠. 그런 코스들이 있죠. 대전도 많아요. 되게 굉장히 아시는 곳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대전에서 옥천을 가다 보면 마달령이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그 마달령 고개 안쪽에 옛날에 썼다가 지금 안 쓰는 폐터널이 있어요. 그 폐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보면은 포탄 자국, 총탄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근리의 그 쌍굴다리 못지않게 많아요.
그 6.25 때 그 미군이 거기서 몰살당하거든요. 그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을사늑약 때 그 한 축을 담당했었던 하야시 순스케라는 사람이 그 썼던 그 음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버려져 있고요. 젓갈 창고로 개인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곳들이 말도 안 나오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도청을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청이 아니지 도청 옛날 자리. 그러면 감흥이 없는데 대전을 방문하신 분들이 그 대전을 내리자마자 보면 이거 색다르다. 이제 그런 감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기존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콘텐츠로 재개발하는 어떤 그런 능력 있고 좋으신 기획자분들을 좀 대전시에서 산내 골룡골도 알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좋겠습니다. 이 산내 아, 골룡골도 그럼요. 네, 지금 뭐 추모공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노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신 곳인데 유해 발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산내 홀령골은 제가 좀 압니다. 거기는 제가 그 한국 전쟁 평화원 이번에 펀딩 참여하실 거죠? 조성을 예, 위한 의원님 제가 이번에 펀딩 참여하실 거죠? 예, 네. 조성을 위한 그 갑자기 막 이렇게 껴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촉구 건의안을 대전을 유치하게 나겠다. 그래서 그때 유치가 된 겁니다. 정말이랄까? 예. 이 시점에서 네. 이야기가 산내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민으로서 느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뭐 관광에 해야 하는 것도 좋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좋긴 한데 진짜 옛날부터 한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진짜 너무나 답답했던 거는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관광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대전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문화적 컨텐츠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큰 그림을 갖고 마스터 플랜을 짜는 그런 계획들 자체가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에요. 없어 보여요. 저는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저도 그걸 매우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또 제가 주변에 사람들 만나고 전문가들 만나면 다들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것이 거의 다 묵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사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되더라도 이렇게 들리더라도 일단은 좀 들어보고 한번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내 생각과 아니고 내 위 상사의 생각과 아니다 하면은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들어도 그냥 한길 흐르고 그냥 예스 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곱씹어보고 한 번만 더 뒤집어보면은 좀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그렇게 제시하고 제안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지금 현재의 공직 시스템 자체도 거의 그냥 뭐 눈치만 보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버렸어요. 뭐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이 소통을 잘못하신다는 일할 얘기가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좀 이게 안 그리고 돼서 그래요. 저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스럽다라고 생각한 게 뭐 이제 보문산 쪽 이제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거기 짚라인 설치하고 워터파크 만든다 뭐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 대전 방문회를 맞이해서 과연 워터파크 오려고 외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대전에 올까라는 거. 워터파크가 사실 전국에 거의 대부분 망했거든요. 웬만큼 큰 시설이거나 그렇죠. 이러지 않으면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형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의문이고, 짚라인 탈 때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왜 거기에 뭐 보문산이 전망대 또 만든다고 하고. 그렇죠. 뭐 거기다가 뭐 이은권 의원님이 아니 이 방법이 있어요. 식장산에서 보문산까지 짚라인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서 파란도까지 짚라인 타고 내려오면 되겠다고 식장산에서. 아니 근데 대전이 예전에 엑스포 과학공원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대덕 단지 연구단지라든가 과학도시로서 이미지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대식 하는데 뭐 9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요? 아, 저 진짜 저런 아니 이제 말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뭐 시장도 뭐 민주당 뭐 시의원도 민주당, 구의원도 민주당인데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 편이니까 다 잘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제안을 좀 해주시죠.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 축제도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대전에 뭐 효문화 뿌리 축제부터 너무 많아요. 견우직녀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그러니까 왜 대전이 견우직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축제도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운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저도 뉴스에서 그거 다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를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우수 최우수 축제 세개 선정했고요. 3개, 그다음에 우수 축제 3개, 그다음에 육성 축제 3개 해가지고 9개가 수여하고 최우수는 1억 주고 1억 지원해주고 우수는 3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육성 축제는 3천만 원인가 지원해주고 그거에 축제 한번 할 때 그 지자체나 그 주최자한테. 그런데 거의 다 축제가 다 대동소이해요. 뻔하죠. 그냥 뭐 밤에 전야제 해가지고 개막식 해서 빵빵빵 터뜨리고 가수 와서 몇 번 이렇게 쿵땅쿵땅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일자리 창출 된다고 경제 활성화 된다고 할 말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게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하고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리고 유성 온천 문화 축제가 이제 최우수로 선정이 됐고요. 우수가 개족산 맨발 축제,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육성 축제가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 디쿠 페스티벌, 견우 직nhập 축제 이렇게 9개거든요. 근데 이게요 1년이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1.3개월에 한 번꼴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것 같고. 축제는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그 디쿠 페스티벌이 뭔지 아세요? 예, 알아요. 그 두 분. 저 잘 몰라서. 만화 캐릭터 뭐 그거예요. 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다 가봤잖아요. 저는 정말 현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다 알아요. 제가 다 겪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느 축제 진짜 웃긴 축제도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가 웃기면 좋긴 하겠네. 이번에 뭐 뮤직 페스티벌 왜 그걸 왜 지금 왜 그러네. 올해 처음 한 건데 기잖아요. 올해 1회예요 그거. 그런데 사운드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운드도 1회죠. 사운드 페스티벌은 쭉 했던 건데 대전이 올해 유치를 했던 겁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맨발 개족사 맨발 축제 그거는 사기업에서 그 활성화 시킨 거잖아요. 맥키스에서. 예. 그러면 적당히 우리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좀 힘내서 하게끔 해줘야죠. 저는 맥키스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대전을 마킹할 수 있는 거를 한 2-3개 정도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는 민간한테 알아서 하게끔 해당 구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찔끔찔끔 줘봤자 너무 많아요 축제가. 예, 너무 많아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운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제가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와갖고 이렇게 스피커나 이런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전시하고 뭐 이런 종류인데 그때 이제 찾아온 관람객들이 반응이 이랬대요. 자전거 타다가 시끄럽길래 한번 와봤다. 비싼 스피커가 왜 이렇게 방치됐냐? 사람보다 스피커가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리고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기도 했었고. 아니 그것도 괜찮은 거 뭐냐면 매니아들은 찾아가죠. 네, 분명히 찾아가죠.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을 위한 축제인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죠. 6천만 원 드는 네, 6천만 원 들여가지고 마케팅 공사에서 낸 돈이.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 또는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가? 한번 따져봐야겠죠. 장황스럽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저 결론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허태정 시장님이 인식이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장의 인식이 개선이 없으면 이게 바뀌질 않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 자기 사람 쓰지 말고 전문가들 가서 쓰고 정 안 되면 탁현면 행정관이나 불러갖고 오세요. 지금 뭐 민주당 홍보 뭐 가신다고 하는데 그분 대전 불러다 쓰셔서 멋있게 한번 하세요.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시면 저 박수 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로 자리 매김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김동선 의원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우리 이제. 네네. 대전 방문회는 그냥 구호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은 일회성 홍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정 PD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전 방문을 해가지고 뭐 대구 가서 뭐 교복 입고 교련복 입고 사진 한 방 찍고 왔거든요. 버스 한 대 가가지고 또 부산인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왔어요. 물론 그거 보면 노시는 것 물론 같아요. 그것도 이게. 좋은데 그날 포스팅하고 그날 조금 깜짝 나오고 위에는 없잖아요. 없죠. 네. 지금 없잖아요. 그 무슨 홍보단이라고 했죠? 없어요. 평소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바로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예산만 네. 쓰고 마는 거예요. 네, 예산만. 말씀이 길어서 자르고요. 네. 네. 김세현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대전 방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예전에 영화 일을 했었고 충무로 키드로 살도 있고 그래서 문화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포괄적으로. 근데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정치인이 누구냐 그리고 정당이 어디냐 정치적 이념이 어떠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감수성과 그걸 실현시킬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제가 듣다가 이제 느꼈던 것들은 첫 번째는 그게 단시간에는 이루어지긴 어렵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되려면 아까 뭐 축제가 성공하느냐 아니냐 저는 이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자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든 아니면 행사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이제 제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거는 저도 막상 과연 대전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나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콘텐츠에 참여를 했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반성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재미없으니까 안 가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몰라서 안 가는 것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한 가지 더. 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하다 말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지속적으로 하겠거든요. 그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네. 나는 찬성해. 정말 괜찮은데 그거 그러니까 없어졌잖아요. 차 없는 거리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네, 맞아요. 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요 정도로 얘기하죠. 제 생각보다는 두 분이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 준비 많이 하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준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저 많이 써갖고 하는데 이제 좀 재밌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씨발.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는 소리의 김동섭 대전광시의 진짜. 전 의원과 김태형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대변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코너는 4대강 사업과 우리 지역의 금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심의기자 나오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PD수첩 MBC PD수첩 출연했습니다. 화면빨 잘 받으시던데요. 전화 많이 받으셨어요? 왜 거기에서 누웠느냐? 원래 눕는 거 전문이시잖아요. 네. 아니 저는 원래 평상시에 가서 혼자니까 자주 이렇게 머리톱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설정 아니었느냐? 너무 좀 어색해 보인다. 설정 아니었어요? PD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강을 걷다가 지치면 머리톱에 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서 보는 이 발자국과 모래톱에 누워서 보는 야생동물 발자국이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모래톱에 누웠을 때는 바람에 따라서 모래가 날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좀 더 낮게 자세하게 듣고 싶을 때는 많이 눕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출연료 많이 받으셨죠? MBC 역사상 최대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쏘시고요. 오늘은 그 기자님께서 한 달 보름간 그 MBC PD수첩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취재 및 촬영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방송 했을 때와 그 뒷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청해 듣도록 하죠. 네. PD수첩이 처음에 금강을 취재하러 왔을 때 농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공주보를 반대하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수문을 계속 부분해체 하려고 하는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PD수첩의 취재 방향이 농민들 쪽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한테 와서 같이 하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농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취재를 해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민들 보해체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처음에 기획이 됐었는데 그렇죠. 기자님한테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니까 사실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셨다는 거고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PD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도 좀 알아봤는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껌 좀 씹던데. 정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 얘기가 김종술 출마 선언.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해서 그러면 내가 정치 목적이었으면 내가 굳이 11년을 이렇게 강해서 이런 짓을 했을까? 나도 믿지 못하고 주민도 믿지 못하는 상태라면 일단 똑같이 검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 있게.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검증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부터서 해달라. 검증하시고 이제 출마하시겠다 이제. 그래서 뭐 검증을 해야 제가 뭐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더니 4일간 검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중에 출마 준비는 다 되신 거네요? 출마는 전혀. 그래서 PD가 와서 그래 한번 검증을 해보자. 제가 PD한테 얘기했던 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뭐 지하수가 부족하다, 아니면 공주보가 막 해체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멀쩡한 걸 왜 때려보시냐.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 있었고, 기자님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시면 더 예쁘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지상파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검증해보자 해서 여기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 공주보를 반대하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 세력이 어디냐면은 공주보 하류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성면, 사곡면, 탄천면. 전혀 공주보와 무관하죠. 만약에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공주보가 아닌 백제보 개방 반대를 해야 돼요. 하루 쪽에 있는 백제보를.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 농사하고는 공주보가 아닌 백제보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물이 저 하구를 통해서 상류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연어의 습성. 그래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첫 번째 갔던 곳이 공주시 옥성리. 상서들 이런 곳에 이제 물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 축산농가에 지하수가 안 나와서 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PD 수첩에도 나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모님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본방사수. 그래서 PD 수첩에는 딱 한 곳만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곳을 갔어요. 물이 안 나온다는 곳은 거의 다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물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분들이 또 말을 바꿔요. 예전에는 물이 콜콜 쏟아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 수압이 약하다. 그 공주보 닫으면 된다. 아니, 거기 방송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도꼭지에 이렇게 막아도 칙 옆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안 나온 집들도 다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 빼거나 뭐 안 나왔는데 뭐 물이 삭제하거나 이런 그 중에 살살 들은 것 같던데 그리고 다 똑같았고요. 방송에 나왔던 집은 공주시 이통장 협의회장님이 운영하는 축사예요. 그래서 그분도 소 물을 못 먹게 하고 사료도 안 먹고 소가 말라가고 있다 해서 간 거예요. 말랐나요 진짜 소가 많이? 건강해 보이던데. 포동포동하니 살만 잘 쪄서 제가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포동포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 특히 이분들이 이 강에서 무한정 지하수가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에서 1km 정도 범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4km, 5km. 더 심한 거 사곡면 같은 경우는 한 20km예요. 탄천면은 백제보와 가깝죠. 백제보에서 한 5km니까 공주보하고도 한 20km 하류에 있죠. 이건 그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거의 거기에다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농업용수는 5월이 되면은 이제 논에 물을 조금씩 채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금강에서 양수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을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검증을 해 나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방송 보다 보니까 그 실제 농민이 아닌 분들도 이제 그런 농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
사업처럼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이가 있는데요. 그 투쟁이에 같이 활동을 하던 분이 공주시에 있는 관변단체가 다 붙었어요. 관변단체가 다 붙었고 거기에 또 지역에서는 뭐 브루커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 붙어 있고 그 사람들이 왜 농민도 아닌데 일부는 농민이 있고 일부는 농민이 아니고 물론 농민이 아니어도 공주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너무 사실처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네. 이제 말씀하셨던 참 사실 네.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PD수첩 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지금 담긴 거네요. 다 못 당겼죠. 다는 사실 그 방영됐던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네. 한 달 보름을 찍었으니까 엄청난 양을 찍었어요. 아. 어마어마한 양을. 거기에 제가 봐서는 방송이 굉장히 약하다 할 정도로 네. 다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PD한테 보냈던 첫 번째 문자가 2탄 준비하고 있을게요. 출연료 더 땡기려고. 그래서 이분 재테크 잘하시네. 네. 사실 제가 PD라면 2탄, 3탄 정도 다루어서 제대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정확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단순하게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죠. 이 공주보를 존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들이 이렇게 투입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공주 사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모두에서 내는 거고 그게 이제 4대강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대강 사업이 22조 2천억이면은 국민 1인당 한 45만 원 꼴. 결국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서 4대강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뭐 1조 원 가량이라고 추정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든 말든 1조가 들어가든 10조가 들어가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네. 그 PD수첩의 그 타이틀이 네. 4대강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인 뭐 이렇게 맞습니다. 달렸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를 해체하면은 네. 농업용수가 부족해지고 예, 또 예.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예. 이게 보에다가 예. 보수의 적폐를 씌워가지고 그걸 말살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렌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일부 지역의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선동한 게 있어요. 일부 정치인 누구요? 정진석 의원이죠. 아니 오늘 오마이뉴스에 정진석 의원 예.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정치인이 나를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인터뷰가 예, 맞습니다. 시작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 정진석 네. 의원인데 정진석 의원이 부여군 지역에 힘 있는 농민들한테 뭐 연락을 해서 같이 가자.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응. 당연히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전화를 했던 당사자도 만나서 들었고 그분한테 들었던 분한테도 들었고 또 부여 군수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부여 군수가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스피커폰으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한테 전화 왔다. 그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근데 이제 정진석 의원이 그래서 이제 사실을 확인해 봐라.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방송이니까 문자라든가 이게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그걸 공개해 달라 이런 뜻인데 네. 그 지역에 힘 있는 분은 결국 지역의 세력들하고 같이 다 연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 친척들도 뭐 군의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를 제공했을 때는 후폭풍이 좀 더 클 거고 그래서 내놓지 못했던 거고 받았다 전화 받았다 문자도 받았다 하지만 주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혹시 뭐 녹음으로 남아 있거나 네, 있어요. 제 핸드폰에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 공개를 안 했던 거죠. 변호사님 괜찮은 거죠? 뭐 네. 소송 걱정 김정석 기자님 네. 요즘에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정진석 의원이 아마 소송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소송이 생겨야지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쁜 상황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시네 두 분 다. 아이고. 농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공주보 부분 철거 이렇게 네. 일단은 권고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권고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공도교가 정지석 의원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아래를 부수면은 어떻게 그게 다리가 유지가 되느냐? 응? 그럼 전 세계 최초의 뭐 공중부양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부분 철거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장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공주보 부분 해체를 정부가 방법을 내놨을 때 이건 아니다. 공주보 철거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안전성 면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다리 안전성. 예. 현재도 지금 다리 안전성이 높지는 않죠. 그렇죠. 공주보 특히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도교는 모두가 차량 도로용이 아니에요. 차량용이 아니고 그 보를 유지 관리하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보수다리예요. 아.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차가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다리 그러니까 교통을 위한 다리가 아니라 그렇죠. 보호를 보수하기 위한 차량이 예, 다니는 예. 그런 목적. 그래서 공도교예요. 그래서 아. 예, 그 목적인데 백제보는 차가 안 다니고 있어요. 하루 쪽에. 세종보는 아예 다리가 없는 거고 공주보는 공주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다리가 사람들이 차량을 통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조사해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루에 3,500대가 다닌다라고 하고 주민들은 5,000대가 다닌다라고 해요. 그러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금강만 놓고 봤을 때 나머지는 다 B등급이에요. 다리가 이 공도교 자체가. 근데 이 공주보만 C등급이에요. 한 단급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A가 제일 안전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C등급이라는 것은 물론 C등급이라 해서 당장 뭐 보에 뭐 다리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한 단계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루에 5,000대가 다닌다라고 하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주 사람 같으면 제가 주민 같으면 그거 빨리 해체하고 우리 5,000대 다녀야 되니까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해서 놔달라. 아. 그게 정답인 거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 예. 다리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런 예. 거 말고 진짜 다리를 놔달라. 이게 그렇죠. 더 정당한 주장이다. 그게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왜 거잖아요. 임시 다리를 쓰게 하는 우리한테?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임시 부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그 다리만 잘라서 좀 불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그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했던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 다리만 잘라서 가능하냐. 그 다리 전문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결론이 난 거예요. 만약에 불안전하다. 그러면 그런 결론이 안 났겠죠. 근데 아마 만약에 공주보가 수문이 부분 해체되고 나면 정기석 의원이 똑같이 이런 문제를 아마 계속해서 네. 지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의 안전성은 차가 계속 다님으로 인해서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할수록 아마 그 수문 제거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또 계속 띵깡 부릴 것 같아요. 아. 원래 그분 띵깡쟁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땡깡은 땡깡 일본 말입니다. 보호를 이제 차량 통행 목적으로 사용 네. 하는 것보다 예. 다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그 뭐 안정성의 차이 같은 게 있는가요?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보를 그렇게 해서 예. 하면 안정성이 내려간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정진석 의원이 얘기하는 이 공도교와 보는 일체형이 맞아요. 하나로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위에 다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일체형인데 부분 조각조각 내서 이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각조각 내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불안정한데 예. 그걸 또 잘라내면 더 불안정하지 그렇죠. 않겠냐. 이 예. 정지석 의원의 주장은 이런 예.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공주보 자체가 위험해요. 왜? 공주보가 어디에 서 있느냐면 원래 이 보라든가 댐을 건설할 때는 안반지대에 걸치게 돼 있어요. 한쪽을. 근데 공주보는 안반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톱 위에다가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시트 파일 박죠. 시트 파일 박고 아파트 공법으로 갖다 세운 데예요. 일종의 사상 누각 같은. 그렇죠. 모래톱에다가 이 다리를 만들어 놓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에다 전가시키겠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은 다리가 필요하면은 차라리 다리를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유 공주가 다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공주보 아니어도 네. 지금 다리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고 있냐면 그거를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 등재되는데 공산성 옆에다 놓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관에 손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못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갖다 내려서 이거 빨리 해체해버리고 다리 그 돈으로 놓던지 쉬운 방법 많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공주보 숨은 부분 해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온갖 논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현수막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철거 반대한다 하는 네. 그런 주민 현수막이라든지 그걸 또 누가 이렇게 잘 고쳐 맺었다 뭐 이런 것도 올리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잘 고쳐 매준 사건은 두 건이 있어요. 지난번 공주 고마운 분이네. 그걸 보면은 공주시가 이게 좀 관련이 돼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작업자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수막 사건은. 공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두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정진석 의원이 내건 공주보 철거 반대 현수막. 그 위에는 그게 지역 주민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알자라는 토론의 현수막. 근데 정진석 현수막은 느슨해져 있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다시 팽팽하게 매줘요. 어느 친절하신 분께서. 네, 공주시 공무원들이. 아. 그리고 위에 현수막이 또 하나 있어요. 위에 그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현수막은 토론이 시작도 안 했는데 철거해버려요. 누가요? 공주시가. 네. 왜 그랬대요? 아, 그분들은 네. 작업자의 단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단순 실수.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토론의 날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찍혀 있죠. 시간까지 찍혀 있는데요. 네. 오후에 토론이 있는데 오전에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반경에 제가 공주보를 또 지나가는데 많이 보던 차를 세워놓고 한 네 분이서 현수막을 팽팽하게 또 땡겨주고 계시더라고. 일단 사진부터 찍고 봤죠. 네. 가서 가까이 보니까 공무원이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작업자가 끈이 느슨해져서 풀어져 있는 걸 잘랐다가 이게 또 시끄러워질까봐 다시 동염해주고 있다.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네. 조금 느끼는 게 네. 이게 사실은 그냥 우연히 한두 번 가다가 목격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공주를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취재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늘 시내 아니면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그 주변만 돌고 있죠. 얼마나 싫을까. 거의 걸어다니는 CCTV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갑자기 또 공주보의 현수막이 수십 개가 늘어났어요. 어제? 네. 우리 방송 녹화 기준으로? 네, 엊그저께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현수막이 뭐냐? 쌀 전업농 연합회에서 건 거예요. 근데 쌀 전업농 연합회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공주와 상관없이 뭐 천안시,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 막 이런 데서 온 충청인의 마음이 네. 보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충청인의 마음이. 이게 뭐냐? 내 태안에 전화해봤어요. 태안 쌀 전업농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모르는데요? 이거 누가 걸었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일부러 네.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래서 조용했거나. 당신이 생각해볼 그러면 가능성은. 회장님이 모르면 혹시 그 쌀 전업농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직원들도 몰란다. 나 오늘 그 전화 몇 통 받았다. 도대체 이거 뭐냐? 그래서 진실을 다시 또 찾아서 확인해 보다 보니까 공주시 쌀 전업농 연합회가 공주보 철거 반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투쟁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분이 충남도 쌀 전업농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냈죠. 공주보 철거되면 철거된다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무리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까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주만의 문제냐? 우리 충청의 문제지. 그래서 이왕이면 뭐 대한민국의 문제니까 제주나 저 강원도에도 좀 같이 연대를 하시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예,
그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지상파 출연도 하시고, 뭐 2탄 하면 또 출연료 또 많이 역사상 경신 한번 자체 경신 해보시죠. 예. 그리고 우리 네. 영화제 많이 구경 오세요. 아, 참 영화제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영화제 제가 이제 5월 2일부터 레드 카펫. 3박 4일간 전주에 가 있기로 했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전주 국제영화제 이제 초청작으로 선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방도 호텔방을 하나 개인으로 얻어주더라고요. 4일간. 네. 네. 그래서 출세했다. 근데 네. 오늘 들었는데 한 세 번 정도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3번. 날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인터넷 제가 자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Q&A 막 이런 것도 하시겠네요.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턱시도를 입고 한번 레드 카펫을 밟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뭐 그동안 같이 고생했던 분들 같이 오셔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그랬으면 네. 하거든요. 예, 저희 김우찬 변호사님, 네. 우리 한번 꼭 갑시다. 시간 내갖고, 그렇죠. 네. 네. 가서 김종실의 실체를 낱낱하게 우리가 한번 고발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네, 4주 후에 더 생생한 취재 현장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우찬 변호사님 이렇게 갖고 7회 방송 녹화를 마칩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뭐 다른 것보다 오늘 그 이제 대전 방문회 관련돼서 얘기했던 거는 개인적인 목마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좀 와닿았고요. 제발 좀 대전 하면 떠오르는 어떤 문화적 컨텐츠나 이미지들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전하면 김우찬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백.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